고대 사회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최초의 문명이다. 최초로 농경 시대를 시작한 문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이 유프라테스 강에 생겨난 수메르 문명을 보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사실 이라크가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때 보면 미국의 뭐 형편없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은 TV 보면서 그냥 공격을 하죠. 함포 사격하고 뭐 미사일 사격하니까 초토화돼 버렸는데 이게 그래도 지구상의 계속 최초의 문명이었습니다. 약 BC 4000년경에 시작됐다 그러고.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이 참 신비한 문명이에요. 오늘날 바퀴, 고층 건물, 악기, 야금술, 의학, 뭐 이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된 게 100가지도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수메르 문명이 그 이전 문명하고 너무나 독특하게 다르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거 외계인들이 갖다 준 문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는데 내가 조금 이따 사진 몇 개 보여줄게요. 진짜 그런 말을 할 만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는요, 아직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다 해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문자잖아요, 문자. 근데 이 문자가 처음 시작된 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 점토판에 이런 문자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토판에 시작된 수메르 문명을 보면요, 그 맨 처음에 이제 알파벳타 그 순서고, 두 번째가 이제 히브리어예요.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페니키아어예요. 페니키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중해 문명을 최초로 개척한 해상 왕국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보다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보다 쭉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최초의 페니키아 문명이 시작된 거고, 이 페니키아 문명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을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문명의 최소의 해상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페니키아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 그리스어도 전기와 후기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어고, 그리스어로 헬라어 명칭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로마인들이 만든 라틴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알파벳 뭐 서양, 서구, 유럽 사람들이 쓰는 게 전부 이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뿌리는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되고, 수메르 문명의 언어는 저 점토판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밑에 있는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의 최초의 문명 중에 하나가 이 우르인데, 스탠다드라 그러면은 요새는 표준 뭐 이런 뜻이지만 스탠다드라는 말은 군기라는 뜻이에요. 군기. 군인들에게 나가는 깃발 있죠. 그 깃발에 있는 이제 문인데, 여기 보면 온갖 그 계급자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맨 위에는 악공들을 그리웠고, 두 번째는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동물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세 번째 줄에는 이제 짐꾼, 일꾼 이런 걸 갖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아까 그걸 이제 좀 한 장에 좀 크게 확대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마차도 등장하고, 맨 밑에 줄에 보면 짐꾼 지게도 나오고, 지게가 여기 없구나. 여기 좀 마차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벽화예요. 약 BC 4,500년에서 5,20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메르 문명의 벽화예요. 이 벽화 그림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신비롭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외계인 그 지배계층이 이제 외부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이 지구로 오고 있는 모습이래요. 지금에 보면 새를 타고 있는 것 같죠? 새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 새를 탔을까? 새는 비행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진짜 새를 탔겠어요? 그런데 저 벽화는 분명히 새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원시 시대에 아무런 문명이 없었는데 갑자기 BC 8000년경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런 점토판, 이런 그림들이 벽화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명의 점프가 있냐 이거예요. 점프가. 문명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이게 유적이 쫙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점프가 일어나요. 중국도 오래됐다 그러지만 BC 1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건 8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요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확대가 아니지 넓게 보인 거고. 이건 BC 2100년경의 것으로 우르에서 발굴된 건데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요새 PC 같지 않아? 요새 한 30, 20년 전만 해도 이런 PC 썼죠. 요새는 이런 PC가 모니터 봐, 모니터. 저 키보드 자판 같지 않아요? 밑에는 키보드 자판 누르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모니터 있는 거 같잖아.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심지어 저게 외계인이 갖다 준 문명이다. 뭐 이런 이제 썰이 있어요. 썰. 이건 뭐 학설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자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지구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책들이 5권이 있죠. 쭉 책이 있는데 나도 사다만 놓고 다 못 봤는데 하도 황당해가지고 근데 황당하지만 내가 무시를 못하는 게 이 사람은 이 점토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점토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점토판을 해독을 해가지고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을 무시하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이거 점토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뭐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쓴 책을 보면 상당히 외계에서 온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문명이 갑자기 시작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우르에 있는 신전탑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터만 남겨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점토판들을 해석해 보면 노예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자산 목록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이제 노예가 분명히 많이 있다. 그리고 노예들을 코에 소처럼 콧뚜레를 끼웠다 그래요. 그리고 주인은 이 노예를 사고 팔 수 하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고 이런 것이 우르에 있는 남무법전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 우르의 남무법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승한 거죠. 그래서 이 주로 노예들은 전쟁을 하면서 당시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이런 노예가 이제 사고팔고 했던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 문자를 발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주로 이거는 상거래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당시 뭐 일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를 하는데 이걸 서로 약속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발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제사의 역사, 이 글자 모든 것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해요. 왜?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BC 4000년경에 쐐기 문자가 나왔는데 이 쐐기 문자들은 주로 상거래를 기억하고 계약을 위해서만 발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서사시 같은 게 나온 거는 그거보다 한참 있다가 BC 2700년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300년 후에나 이런 문학적인 게 등장을 하는 거지. 맨 처음에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문자가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교환은 인간의 본능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국부론 1편 2정에 분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교환을 하는데 이 교환은 짐승들은 교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환은 이득이 되니까 하겠지만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내지는 일정한 성향, 어떤 다른 것과 거래, 교환하는 성향은 있기 때문에 성향이 본능이라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생겨나고 분업이 발생한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제일 먼저 분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렇게 벽화를 보면 교환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 장면도 가만히 보면 아까 요거도 교환하는 장면이죠. 생선하고 뭘 새하고 교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니까 동전 같죠. 동전 꾸러미 같아요. 이거하고 밑에 있는 게 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환하는 벽화예요. 그리고 가장 이 근거리 시장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새로 치면 수출 수입 같은 원거리 무역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원거리 무역의 가장 지금까지 근거로 잘 남아있는 게 흑요석이에요. 이 흑요석이 뭐냐면 그림에 보이는 저런 건데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단단해요. 그래서 보통 돌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날카로운 것은 잘 부러져요. 근데 이거는 워낙 단단해서 지금도 수술용 칼을 만들 때 흑요석을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흑요석이 산지는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갛게 크게 그려져 있는 데가 그 흑요석의 산지예요. 그런데 그 외에 점점 나타나는 지역들이 전부 흑요석이 출토되는 지역들이에요. 저 소리는 뭐냐? 저렇게 넓은 지역에 흑요석이 거래가 됐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그 요새 미드에 인기 있는 미드 왕좌의 게임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이거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좀비를 죽이는데 흑요석이 필요해요. 거기 보면 드라곤 그라스라고 나와요. 이게 흑요석이거든요. 이건 뭐 이거 웃자고 재미로 한 거지만 그 흑요석 광산이 나오죠 거기. 혹시 드라마 안 본 사람은 뭐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보면 좀비 돼요 좀비. 하여간 그래서 이 흑요석이 고대 문명에서 무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도 이 무역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원전 8세기부터 이 중개 무역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루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성경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구약 성경은 제일 오래된 역사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유태인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우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루, 법전 만들었던 그 우루가 가장 큰 도시였고 이 우루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가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였던 우루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그 구약 성경에 이제 5대 제국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개가 동양의 5대 제국인데 이게 전부 이제 수메르 문명의 후예들입니다. 아시리아 문명, 바벨론 문명, 파르시아 문명이 나오죠. 이 그리스와 로마는 서양 고대 사회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를 얘기할 때 이제 헬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 민족을 헬라라고 표현을 하죠. 히랍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헬라를 한자로 음역하다 해서 그러니까 한자 발음 중국 발음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한국식으로 읽다 보니 히랍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이걸 헬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히랍, 헬라, 그리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그죠? 아무튼